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교기입니다. 우리가 그 상가 같은 거 운영하다 보면 뭐 구청에서 혹은 뭐 소방서에서 이 소방 시설에 관한 점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검을 나와서 이게 미비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고쳐라, 보완해라 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 소방전을 다시 이렇게 잘 설치하려고 하다가 용접하는 불꽃이 또 어떻게 그 환풍기를 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튀어 들어가서 아내가 다 탔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다행히 이 상가는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화재보험을. 그래서 화재보험회사에다가 그것을 청구를 했더니 이 보험회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보험 들 때 이 불꽃이 튀어서 드는 것까지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은 위험한 건데 왜 우리한테 고지를 안 했냐? 그래서 이건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가요, 2015년부터 이 건물의 임차회사, 회사 소유의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이 건물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관할 소방관청에서 이 건물의 소방시설이 미비하다라고 지적을 해갖고 소화전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출입구 부근에서 소화전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접 작업이 진행을 했대요. 근데 용접 불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환풍기를 통해서 건물 내로 튀어들어갔고, 가구들이 전부 전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험계약자, 전소된, 이 회사가 보험계약 약관에 포함된 계약 후 이 변경사항, 중요한 변경사항은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법 652조에 따른 위험 변경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 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중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그 보험의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리고는 그 보험 배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보험금 내놔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상법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상법 652조 1항에는요. 그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되게 된 이런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태한 때, 해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게을리할 때,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제 보험회사를 얘기합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요 규정을 터잡아서 그 위험이 증대됐는데 이 불꽃이 튈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안 알리지 않았냐. 이거 알렸으면 우리는 이거 보험 접수 안 한다고 했을 거다. 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요. 이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건물. 그러니까 이제 요게 불타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피보험 건물 아닙니까? 그 피보험 건물의 구조나 용도. 그 다음에 그 변경이 가져오는 뭐 증축, 개축. 이것에 따라서 보험 인수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보험 요율이 달라진다. 그런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그래서 보험을 인수하지 않을지 할지를 인정하는 그런 요인이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법에 있는 그 통지 의무, 위험 증가의 경우에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될 것인데 공사의 규모나 내용에 비춰서 이 보험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 용도 이런 것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또 그다음에 공사 자체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이때는 당연히 알려야 되고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화재는 그 직접 원인이 된 용접 화재라고 하는 것이 전체 공정의 정말 일부 아니에요. 그쵸? 소화전에 용접하다 그런 거니까. 또 이 건물 자체를 용접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외부 벽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전을 부착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공사 내용만으로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쵸? 이건 좀 상식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한 이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 작용을 하던 중에 그 불티가
흙바닥에 떨어졌고 그 떨어진 이 불티가 때마침 바람이 불어서 내부에 불이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거라면 이 공사 방법 자체에 대한 위험성에 의한 것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뭐 작업자의 과실이나 예외적인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 다음에 이 보험회사가 우리 이 소화전에 이 소화전 고치려고 이거 용접해요. 이게 알렸다 하더라도 거기서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겠냐.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보험사가 공사 진행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도 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험금을 지급해 줘라 라고 하는 판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단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은 이제 법전부터 봐야죠. 이 법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봐야 되지만 설사 이 문구에 있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갖다 대면 나에게 불리한 것 같은 경우라도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그 다음에 뭐 상당성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이게 우리가 한번 실체적 진실을 갖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이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 이게 정말 우리 사법부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궁금한 내용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